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눈에 띄는 테마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어, 가상화폐, 메타버스 등인데요. 한 2년 전쯤에 정말 시장에 돌풍을 불러올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었던 테마들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기대감이 수그러들고 또 바닥까지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또 한번 수급이 돌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가상화폐의 겨울이 끝났는지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과 내용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죠. 오늘도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이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간밤에 미국 시장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개장 후 국내 주요 지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 보시다시피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날에는 그래도 3대 지수가 크게 낙폭을 보였었는데 그거보다는 견조한 흐름이었죠. 다우존스는 0.58%, 나스닥은 0.27% 홀로 빨간불을 켠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국채금리에 또다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5%를 웃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다우지수 수가 0.58% 조정을 받긴 했지만 헤지펀드 왕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 회장이 이제 장기 채권 숏을 청산했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다시 4.8%대로 내려오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기대감에 0.27%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 그다지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현재 약보합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는 0.1% 정도의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코스닥은 0.04%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에는 양시장이 장 초에는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낙폭을 더해가면서 0.7% 정도로 양시장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기관들은 역시나 코스닥 시장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양시장 엇갈린 매수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양시장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들은 또 코스피 시장에서 651억 원을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선별적인 매수의 수급들 한번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강한 강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를 돌파하게 됐다. 하나로는 약 4천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상승에 따라서 최근에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또 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ETF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관련주로는 위지트 들 수가 있습니다. 빗썸 코리아가 위지트의 자회사와 이 관계에 있다라는 소식으로 위지트의 주가 상승하고 있고 우리 기술 투자 등 비트코인 관련주들, 가상화폐 관련주들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방송과 엔터테인먼트 오늘 YTN과 유진그룹의 주가 상황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장 초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는데요. YTN이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유진그룹은 이미 한 차례 이 방송과 미디어를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쪽 분야에 잘 알려져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이고요. 오늘 네옴시티 테마도 어제에 이어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물공학과 우주항공과 국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방 쪽, 이 방산 쪽이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상위 종목들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 강한 테마들이 종목별로 모두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1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으로는 또 제주은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은행주 안에서는 선별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주은행이 지금 가장 강한 탄력을 가져가고 있죠. 최근에 급등세 보여지면서 오늘도 7.81%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S&T 에너지도 어제에 이어서 강한 급등 6% 정도의 상승세, 히림과 크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네옴시티 테마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4%, 11% 각각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중동 지역을 방문해서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네옴시티 쪽에 또 우리 그룹들이 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주들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소전염병으로 이 동물 의약품 쪽이 강했습니다. 대성미생물 오늘도 15% 정도의 강세 가져가고 있고 현대무백스 그리고 에코프로도 오늘 4% 정도의 조정받고 있는데요. 검색어 상위 종목에는 올라와 있네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상화폐 관련주, 또 우리 기술 투자와 미디어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유진 기업까지 오늘 10위 안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좀 개별 테마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먹거리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자세히 분석해 봐야 되겠죠.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좀 보합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뭐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테마들이 떠오르면서 전반적인 좀 순환매를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최창림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주식의 최창림 멘토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지금 최근에 뭐 저희 주변에서도 제 주변에서도 감기가 지금 많이 걸리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로 뭐 지금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증시 역시나 지금 너무나도 체력이 좀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건강한 종목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이럴 타이밍에 또 칼을 갈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이 다음에 시장을 주도할 테마, 주도할 종목 어떤 건지 우리 같이 하나씩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심리적 안정선이라고 좀 여겨졌었던 코스피 2,4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지난주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뚜렷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원인이 좀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마음가짐과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될지 그 부분 좀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시장의 양 지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어떤 지지할 만한 그런 선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 증시하고 좀 연관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 국채금리와 굉장히 연관이 많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전일도 그렇고 5%를 다시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 미국 국채금리가 그 5%대를 넘어선 거는 사실 16년 전에 금융위기 때 넘어서고 그 이후에 넘어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투자 심리가 지금 꽁꽁 얼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심리가 조금 얼다 보니까
시장에 좀 수급이 좀 원활히 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런 순매수세를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외국인의 이탈을 사실 7월부터 계속 지켜봐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때 굉장히 반가운데 그런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올해 7월부터 해서 네. 외국인 그 수급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이 좀 어떤 수급의 좀 불균형으로 좀 이렇게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부재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증시는 뭐 미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죠. 그런 가운데 미증시 역시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지선도 이탈한 모습이고 심리적인 안정선도 지금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를 또 기회로 삼고 우리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새롭게 떠오르는 테마 말고 원래는 시장이 좀 주도주격으로 생각했었던 것이 이 반도체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네옴시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시장이 좀 주춤할 때는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이 또 10% 정도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옴시티도 이제 윤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좀 호재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제는 고점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좋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어떤 AI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반도체 군은 앞으로 조금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서 어떤 건설주들이라든가 뭐 어떤 시멘트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 지금 뭐 2,000개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와 밸류와는 좀 무관하게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설주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씩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좀 잃는 감이 좀 그런가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에 어떤 수급이 좀 강한 수급이 없고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 중이다 보니까 어떤 정말 식상하고 별거 아닌 이슈에도 시장이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테마주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그 ETF 승인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오래된 어떤 이슈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법원하고 의회에서 어떤 특별한 뭐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 이유 없이 이 승인을 거절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SEC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항소를 안 하게 되면 12월 정도에는 승인이 날 거고 아마 많은 ETF 상품들이 상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 전에는 사실 이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고 어제 또 상승하는 모습 흐름 보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또 네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밸류하고는 무관하게 좀 바닥권에 많이 내려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좀 옥석을 가리셔서 좀 매수를 하신다면 저는 요거는 조금 모아 가셔도 뭐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중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업종을 좀 자세하게 다뤄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네옴시티나 이 건설 쪽은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걸까요? 일단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에 어떤 큰 이슈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이슈는 네옴시티 이슈하고, 네. 그리고 또 내일 있을 네. 그 퀀텀 비전 코리아라고 해서 어. 양자 암호 관련된 그 네. 비전 코리아를 국내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오. 나중에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발전이라든가 어떤 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양자 암호 쪽 관련 종목들도 지금 좋은 포지션에 있으니까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약간 네. 등락률을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그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종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어떤 거죠? 그 종목 말씀드리려고. 네네. 지금 제가 봤을 땐 다날이라는 종목이 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이 종목은 뭐 그 당시에도 과거에도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지금 우리 기술 투자와 지금 위지트가 지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상승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날짜 오늘 그 단기적인 트레이딩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날이라는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사실 이 종목으로 정말 뭐 저도 잠깐 이렇게 단기 수익을 챙겨갔었던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아주 급등락을 좀 많이 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18,000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3,320원이니까요. 정말 바닥까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하신 그 근거가 궁금한데 어떤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일단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섹타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바일 콘텐츠라든가 핀테크를 통해서 이제 삼성페이라든가 뭐 음원, 음반 뭐 이런 쪽에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종목 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날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해에는 적자를 봤지만 올해 상반기에 또 흑자로 돌아서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구조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뭐 밸류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좀 많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공략주는 아닙니다. 공략주는 저희 방송 후반에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이 종목도 좀 관심이 있다, 내가 또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최창림 멘토님이 또 굉장히 수익을 잘 챙겨주셔서 얼마 전에는 또 상한가까지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 어떤 건지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방송 중에만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최창림 멘토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또 검색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 팍스 최창림 이렇게 검색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다날이라는 종목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네옴시티 같은 종목을 계속 여쭤봤던 게 뭐 가상화폐 관련주, 뭐 암호화폐 관련주,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인 테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옴시티 같은 것들도 단기적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 단기적인가요? 일단 단기적인 그런 종목도 있을 거고요. 네.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을 만한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MOU 체결을 또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사우디 가서 체결을 했죠. 한 40조 원 규모인데 네. 이 MOU는 그냥 업무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잘해보자. 네. 뭐 이런 느낌의 그런 협약 정도고 본 계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MOU가 체결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오늘 뭐 히림이라든가 네. 뭐 현대무벡스라든가 코롱은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자, 코오롱 글로벌은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MOU 체결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좀 피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본 계약이 실제로 들어가서 이미 거기에서
납품이라든가 공급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를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나온 브런치 공략주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방송 후반부에 말씀드릴 거니까 네. 그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네옴시티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어떻게 성과를 내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실적이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네옴시티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잠시 후 브런치 공략주도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한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끝까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상화폐 관련주 안에서는 다날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죠. 굉장히 좀 다양한 테마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하나만 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오늘 미디어 쪽도 강세고 또 보안 관련주들도 지금은 약간 장중에 좀 하락폭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 시큐레터나 엑스게이트 계속해서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건 역시 좀 단기 테마로 우리가 본 바 있는데 이 정도로 상승을 해주시고 아까 무슨 내일 뭐가 또 진행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라 계속 호재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좀 중장기 테마로 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안주 어떻게 보실까요? 보안주는 어쨌든 보안 같은 경우는 그 섹타군의 그 확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테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섹타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 테마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안 관련주가. 그래서 앞으로 보안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를 할 거고 어쨌든 네옴시티 안에서도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어떤 보안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안주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안 관련주들은 지금 좀 시큐레이터 포함해서 네. 좀 눈여겨 보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나온 그 박스 브런치 종목도 사실 네. 보안 관련주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아까 종목은 네옴시티 종목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옴시티도 관련이 있고요. 보안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지수의 방향성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장기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예전 방송에서는 이제 중장기 포트로 좀 많이 담았었는데 네. 지금은 단기적인 포트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이제 뭐 제2의 네. 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될 거다라고 했던 그 두 기업 중에 지난주 브런치 공략주. 네, 맞아요. 지난주 브런치 공략주였던 그 모회사는 이제 그 모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는데 네. 그 자회사가 어제 상한가를 갖고 네,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명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모회사가 코인테크였고 네, 자회사는 자회사는 탑머티리얼. 네, 맞아요. 그래서 저 어제 탑머티리얼이 상한가 갔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갖고 오늘도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게 지금 상승 초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 방향이나 어떤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 안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오늘 갖고 나온 종목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제 갖고 나온 종목이고 단기간적으로 이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를 다 담고 있다,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우리 최창림 멘토님은 되게 박사님 같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신 분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점잖으신데 수익률을 어떻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 상한가를 잡아주시는지 그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브런치 공략주가 이제 자회사는 코인테크, 모회사가 코인테크, 자회사가 탑머티리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두 종목 다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이
이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제 진짜 주식 최창림 멘토와 함께 하셨다면 이 종목을 잡아가셨을 테고 못 잡아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브런치 공략주도 정말 박사님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습니다. 또 네옴시티 테마와 보안까지 같이 엮일 수 있는 다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알아가셔야 되겠죠. 자, 빨리 들어오실 수 있게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보시고요.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딱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나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방송 시청하고 있는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노란톡 들어가셔서 돋보기 누르시고 검색창에 팍스 최창림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그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의 공략주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 탑 머트리얼 어제 상한가 잡았는데 아직 상승 여력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추가적인 전략 필요하시겠죠. 오늘 바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잠시 후 공략주 들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창림 멘토님 매주 화요일에 나와주셔서 저희에게 시장에 대한 내용 그리고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시는데 처음 오셨을 때부터 수익을 너무 잘 잡아내시고 이렇게 성격은 좀 되게 조심스러우신 섬세하신 성격 같은데 제가 별명을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어떤가요? 주식학 박사님, 주식 전공 박사님이라고 제가 별명을 좀 붙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처럼 아주 꼼꼼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오늘 뜨거운 이 네옴시티 테마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지금 모니터랩도 오늘 장중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안까지 엮이게 되면서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일 또 상한가를 잡아내셨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마음의 부담감도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조금씩 들어볼까요? 네, 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전주에 언급드렸던 자회사가 어제 탑 머티리얼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이 종목 그러면 잡으셔야겠죠. 예, 잡으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중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에요. 좋은 종목인데 일단 그 가장 메인은 사실 보안입니다. 보안인데 이 보안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분야의 어떤 그 확대 그 산업 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디에든 필요한 그런 섹터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섹터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좀 중요한 섹터다.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일단 그 생체 인증 기술로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생체 인증, 그 생체 인증을 통해서 이제 뭐 그 국제 표준 기술이죠. PKI 인증을 받아서 이 인증을 통해서 또 전자문서의 어떤 그 위변조라든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보안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양자암호 기술을 최초로 이전을 받고요. 지금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볼게요. 네, 하나씩 네. 풀어보면 이제 뭐 생체 인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지문도 있을 거고, 홍채. 홍채 인식도 네. 있을 거고, 얼굴. 안면 인식이 네. 있을 거고, 뭐 음성 인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런 이제 생체 인증이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도라고 이게 이제 패스트 아이덴티티 온라인인데 그거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 생체 인증을 하게 되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애플리케이션들이 좀 있는데 이걸 활용하게 되면 뭐 그 전에 우리가 막 불편하게 공인인증서라든가 뭐 금융인증서 아니면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서 아,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맨날 네,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 그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패스트니까 빠르고 편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인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체 인증의 이 활용을 인증을 이 분야를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삼성이라든가 뭐 ARM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페이팔 등등 이렇게 굵직한 대기업들에서도 지금 이 생체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이제 이 기업의 주요 레퍼런스인데요. 이제 뭐 현대라든가 뭐 행정자치부, 법무부 그리고 국세청 그리고 우리은행, 농협은행 그리고 삼성카드, 뭐 농협카드 등등. 이렇게 지금 이제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 기업이 이미 이런 그 레퍼런스에 이미 그 보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안 솔루션에 관련해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니 진짜 얼마 전에 은행 가니까 네. 그 뭐 출금을 좀 큰 돈을 하려고 네. 이거를 출금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핀번호 비밀번호 입력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손가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하고 뭐 공항 갈 때도 이제 뭐 해외 여행 가려고 그러면 손으로 이제 하고 뭐 얼굴로 다 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제 예. 이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공항에서도 네. 그 지문으로 통과를 맞아요.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패스트 네. 뭐였지? 패스트 저도 루트? 그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저도 그걸 써봤는데 네.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줄도 다 안 기다려도 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 생체 인증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훨씬 더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이제 전자 문서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좀 그 진본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질 건데요. 왜냐하면 이 전자문서 같은 경우는 위변조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변조가 된 건지 아니면 진본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전자문서에 대한 진본성과 그 검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표준 기술이죠. PK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진본, 그러니까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진본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진본 마크를 통해서 빠르게 검증해서 보내는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분야도 굉장히 좀 많이 커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은 그 양자 암호에 또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 보안 솔루션은 사실 양자 암호를 배제하고 말씀드리기가 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은 2017년부터 이미 그 양자 암호 전담 연구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자 암호에 대한 그런 인증이라든가 이런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원에서 양자 암호 개발 기술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기업이 이전을 받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지금 이제 과학정보통신부하고 그 위성 데이터 링크용 양자 암호 기반 그 암호 처리 기술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국책 사업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어요. 네. 근데 이 기업이 그 기업들 내에서 주간 기업입니다. 그만큼 대장주격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양자 암호를 이제
양자 암호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앞으로는 우주 산업이 훨씬 더 이제 넓어질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정보의 해킹이라든가 아니면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그런 보안 솔루션이 점차 더 중요성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은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있습니다. 내일 네. 퀀텀 비전 코리아 2023이 이제 내일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내 양자과학 기술 발전과 시장의 변화 등을 이제 조망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수급이 오늘도 사실은 네. 비트코인이 한번 크게 관련주가 맞아요. 급등을 하다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테마로 이동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수급이. 그렇죠. 시장이 뭐 지금 그러다 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양자 암호 이 비전 코리아와 퀀텀 비전 코리아와 관련된 이슈로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보안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자 암호에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양자 암호가 근데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양자 암호랑 가상 그 암호화폐랑 이게 뭔가 무슨 차이인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블록체인 기반이고요. 양자 암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에 기반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이제 만년 걸리는 그 처리를 맞아. 양자 암호를 통해서 개발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초 만에 이걸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이거는 또 이제 인공지능이랑 또 결합이 된다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맞아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의 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궁금했던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네, 퀀텀 비전 코리아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이제 보안 쪽은 알겠는데 네옴시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걸 말씀드릴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이번 주 내에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다 품고 있어요. 네, 보안 품고 있죠, 양자암호 품고 있죠, 그리고 네옴시티 품고 있죠. 그리고 기업의 밸류도 좋습니다. 네네. 펀드멘탈도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생될 수 있는 이슈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움직이겠죠.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으로는요, 이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자회사가 그 네옴시티 그 프로젝트를 이끄는 그 사우디 대형 시공업체죠.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가장 큰 시공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스마 앤 파트너스와 그 계약을 체결하고 다량의 건설 장비를 렌탈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미 그 네옴시티에 렌탈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 모회사인 이 브런치 공략주도 네옴 스마트시티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보안 솔루션 도입 검토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업이 이미 자회사는 네옴시티에 다량의 건설 장비를 렌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그 기업을 통해서 같이 이제 보안 솔루션도 지금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매우 좋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 장비를 렌탈을 하는 업체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도 또 엮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안은 어떤 섹터에다 갖다 붙여도 다 붙일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에도 붙여도 되고 인공지능에도 붙여도 되고 다 붙일 수가 있는 그런 섹터군이기 때문에 보안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이슈가 있을 만한 양자암호 그리고 네옴시티 이런 이슈들을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아마 좋은 흐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부터 1,500억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1,800억, 그 다음에 작년 2,200억. 돈 많이 벌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영업이익도 지금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매출을 만든다는 거는 네. 보안 업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그러니까.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섹타군의 어떤 수요는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인 포지션에서 갖고 나왔지만 혹시라도 이게 뭐 물리시더라도 네. 충분히 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네네. 그 매수 타점은. 그래서 이 종목의 일단 차트예요. 네. 혹시 이 차트를 보시고 네. 뭐 이 종목을 모르시겠죠? 아, 어려우실 것 종목까지는 같은데.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네. 안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워낙 보안주, 뭐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급등락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공략을 하기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저점 부근이네요. 저점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이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시장의 방향성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앵커님도 얘기했듯이 지금 자리가 좀 많이 안전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8월 24일이죠. 이날 8월 23일 날 급등 20% 넘게 급등을 하고 다음 날도 한 15% 이상 급등을 하면서 최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찍었는데 요때 움직였던 그 이슈가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로 네, 움직였던 네,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을 퀀텀비전 에너지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 그런 테마군들의 어떤 그 포지션들이 지금 네. 다 좋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공략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 노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네. 근데 요게 지금 요게 이제 전저점인데 전저점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 고점도 사실 뭐 돌파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여기에서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슈를 받는다고 하면 네옴시티라든가 아니면 그 양자암호 관련된 이슈를 받는다고 하면은 좀 크게 좀 상승할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일 때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라서 사실 좋아요, 이 좋아요. 종목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고 이 종목의 그런 어떤 습성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 종목이 움직이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갈 때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지만 어떤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이 뭔데요? 그거, 이름은 네.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종목명은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종목입니다. 이 보안 관련주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지금 쓸모가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 네옴시티와 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는 건설 장비를 납품을 하게 됐다라는 이유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보안주들은 뭐 여러 국내 대기업뿐만
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들 ARM, 마이크로소프트, 뭐 비자 이런 데에 다 들어가는 이 보안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너무나도 궁금하고요. 영업이익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어서 너무 유망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픈 채팅방 QR코드 스캔하셔서 얼른 들어오시고 오픈 채팅방 이름이 진짜 주식인데 두 분의 전문가님이 같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 최창님 멘토님 얼굴 잘 기억하셔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 브런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계속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